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사남매로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대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3대 독자라 사남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5남매를 낳고 싶었지만 제 남동생을 낳은 뒤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사남매만 낳았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5남매를 낳지 않은 것을 지금도 많이 아쉬워하고 계신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상화에 큰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벌써 조카가 둘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작은언니가 결혼할 남자를 집에 인사시키기로 해서 가족들 모두 잔뜩 기대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사남매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집안이 많이 풍족한 편이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부터 우리 사남매를 돌봐주시던 이모님까지 계셨으니까요. 그랬기에 큰언니는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던 꽤 부유한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언니도 부모님이 미리 점 찍어뒀던 사람이 있었지만 작은언니는 절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었기에 이미 부모님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은언니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인사를 시킨다고 했을 때 할머니와 부모님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은언니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헬맞게 말을 할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야. 아마 우리 가족한테도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가족들한테 소개한다면서 직업도 말 안 하고 집안도 말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 그런 거 미리 알아봤자 좋을 거 없잖아. 그냥 선입견 갖지 말고 사람만 봐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이랑 웬만큼은 맞아야 결혼을 허락하지.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결혼을 허락해.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냥 사람만 봐줘. 부탁할게. 작은 언니는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언니 남친이 인사를 왔는데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작은 언니가 왜 그렇게 푹 빠져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첫인상이 무슨 연예인같이 잘생긴 그런 외모였어요. 키도 훤칠하게 큰 키였기에 가족 모두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던 작은 언니 남친을 가족 모두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어때? 우리 지훈 씨 엄청 멋지지? 라며 작은 언니가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곤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던 도중 엄마가 작은 언니 남친에게 물었어요. 우리 민지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통 말을 안 해줘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 우리 맞사위는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이라 거기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도 엄마는 작은 언니 남친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엄마의 표정에서는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해? 라는 게 역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작은 언니의 남친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이고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구급차 부르고 하면 오는 그런 구급대원이란 말이에요? 민지야, 지금 이거 사실이니?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작은 언니를 바라봤는데요. 맞아. 소방공무원이야. 멋지지? 뭐? 멋져? 네가 지금? 엄마의 입에서 금방이라도 막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꾹 참고 있다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흥분할 대로 흥분한 엄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큰형부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이야, 소방공무원이라니 아주 반갑네요. 혹시 나중에 집에 불나고 하면 바로 끌 수도 있고 완전 대박이네요. 장인 장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둘째 사위가 소방공무원이라. 큰양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작은 언니가 정색을 한 채 큰양부의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형부, 뭐니 해도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인성으로 따지자면 제 남친 형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처제, 지금 남자한테 눈 돌아가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감당하긴 뭘 감당해요. 형부랑 제가 엮일 일이 뭐가 있다고. 평소 큰형부를 못마땅해 하던 작은 언니가 작정을 한 듯 큰형부에게 쏘아붙였어요. 지금 손님 앉혀놓고 뭐 하는 짓들이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큰형부와 작은 언니를 노려보며 말했는데요. 어차피 결혼 파트너인 것 같은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을까요? 큰형부가 한껏 비아냥거리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작은 언니가 다시 한마디를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작은 언니에게 눈짓을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시 뒤 작은 언니 남친이 집을 나섰는데요. 작은 언니 남친이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잔뜩 흥분한 채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남자를 데려와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다 필요 없고 우린 절대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님 생각도 저희와 같으신 거죠? 글쎄, 무엇보다도 민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냐. 민지가 좋다고 하면 난 찬성할란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머님이 잘못 들으셨나 본데? 소방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안과 저런 사람이 맺어진다는 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글쎄다. 난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가더구나. 서글서글한 게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재미나게 잘하고 무엇보다도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할머니가 큰형부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넋이 나간 엄마에게 그 말이 고지곳대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전 어머님이 이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 건 아닌 거지? 엄마가 아빠를 뚫어져라 바라봤고 아빠는 그저 긴 한숨만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평소 아빠는 할머니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더욱 방방 뛰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다들 왜 이래? 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생각해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난 절대 허락 못해.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애미랑 애비는 잠깐 주방으로 들어와 봐라. 내가 니들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이신데요? 혹시나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라며 할머니가 부모님을 데리고 주방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도대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기에 귀를 쫑긋한 채 엿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거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사실 며칠 전 꿈에 니들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툭툭 치면서 깨우지 않았겠냐. 자다가 놀라서 눈을 떠보니 네 아버지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겠냐. 라며 할머니가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꿈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깨우더니만 활짝 웃으시며 인사를 하더랍니다. 임자, 그간 잘 있었는가? 진짜 당신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민지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그럼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고 있어.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민지 눈에서 절대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만약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둘 참이야. 할아버지가 그 말만을 반복한 채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다가 잠에서 깼고 말이죠. 니들 아버지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 근데 꿈을 꾸고 며칠 후에 민지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잖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들 아버지가 민지 결혼 반대하지 말라는 말 같아서 말이다. 어머님, 그게 이번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상관이 없긴 왜 없어.
네 시아버지가 민지를 좀 예뻐했냐? 손주 넷 중에서 당신을 쏙 빼닮은 민지를 참 많이 예뻐했잖니. 그랬으니 세상 떠나고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꿈에까지 나와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냐? 난 그냥 무조건 민지 편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범아, 만약 민지 결혼 반대하면 난 오늘부터 물 한 모금도 안 넘길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할머니가 엄마 아빠에게 엄풀을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 설득할 거지? 설마 어머님 말씀처럼 할 건 아닌 거지?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어머님 설득해. 나도 웬만하면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 생각에 저리도 확고하시니 참 난감하네. 지금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난감하긴 뭘 난감해. 지금 그게 아빠란 사람이 할 소리야? 그게 말이야. 지금 이 시점에 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어머니 꿈이 꽤 잘 맞았잖아. 뭐? 그런 그깟 꿈 얘기 때문에 딸 인생을 망치겠다 그 말인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단지 소방 공무원이란 이유로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지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누가 소방 공무원이라 그렇대?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지금 그것만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집안끼리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하느냔 말이야. 그리고 김서방네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하겠어. 아휴, 난 생각하기도 싫다. 뭘 또 무시까지 한다고 그래. 무시하면 그건 그쪽이 잘못된 거지. 사실 난 이기적인 김서방보다 민지 남자친구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하더구만. 당신도 아까 봤잖아.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기도 하고 김서방보다 성격이 훨씬 좋아 보이더만. 그거야 집안이 워낙 못 사니까 잘 보이려고 kup신거리는 거지. 김서방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 당신이야말로 현실을 똑바로 좀 봐. 그건 인성이랑은 별개다 그 말이야. 몰라. 난 절대 그런 사람이랑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오늘부터 집 나갈 거야. 어디 나 없이 다들 잘 살아보라고. 엄마가 급히 짐을 꾸려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언니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아빠도 참 대단했던 것이 그런 엄마를 말리지도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아빠도 작은 언니의 남친이 마음에 들진 않는 듯 했지만 할머니 꿈 이야기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할머니의 꿈이 많이 맞긴 했었거든요. 그중 가장 잘 맞았던 것이 제 남동생의 태몽이었는데요. 엄마가 남동생을 임신하고 난 뒤 위로 딸만 있었기에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딸인 것처럼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다네요. 의사가 돌팔이네. 100% 아들이야. 내가 태몽을 꿨는데 말이다. 아주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애미 품속에 쏙 안기제 뭐냐. 이건 누가 뭐래도 아들이야 아들. 할머니가 힘주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데요. 할머니 말보다는 의사의 말에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진짜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가족들 모두 할머니의 꿈을 신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할머니가 말하는 꿈이 딱 들어맞았었기에 아빠는 더욱 할머니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특히나 할아버지가 나았다는 말에 더욱 철석같이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암튼 한마디로 작은 언니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마음이 바뀐 것인지 엄마가 슬금슬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수 엄마 또한 고집이 워낙 셌던지라 절대 먼저 굽히고 들어올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 네 아빠가 연락 한 통을 안 하더만. 그런데 엄마 스스로 들어왔다고? 그럼 작은 언니 결혼 허락하는 거야? 그래야지 뭘 어쩌겠어. 진짜? 갑자기 마음이 왜 바뀐 건데? 진짜 이상하네. 제가 놀란 듯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의 입에서 놀랄만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어제 내 꿈에도 니들 할아버지가 나왔지 뭐냐? 뭐? 할아버지가 엄마 꿈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래. 나도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 그렇잖니. 네 할머니 꿈에 나온 것도 이상한데 내 꿈에까지 나왔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그렇긴 하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긴 하네. 꿈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한 건 아닌데 왜 그거 있었잖니? 니들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늘 들고 다니던 효자손 말이야. 아, 효자손? 작은 언니가 수양여행인가 갔다가 사가지고 온 거 말하는 거지. 그래. 네 할아버지가 네 작은 언니를 워낙 예뻐해서 그걸 손에서 놓질 않았잖니. 오죽했으면 낙골당에 그걸 넣어두고 왔겠니. 근데 그 효자손이 왜? 세상에나 니들 할아버지가 그 효자손을 들고 나한테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겠니? 그 효자손을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니까. 진짜? 근데 할아버지가 다른 말 한 건 없었어? 몰라.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셔서 도망 다니느라 엄청 고생해서 기억도 안 나. 우와, 무섭다. 할아버지가 작은 언니를 예뻐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내가 보기엔 엄마가 작은 언니 결혼 반대해서 화나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할아버지 낙골당에 다녀와야겠다. 자꾸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아무튼 꿈이 너무 생생하고 꺼림칙해서 니들 이모 집에 있다 그냥 들어왔어. 네 말대로 민지 결혼 반대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바꿔먹은 듯 해 보였는데요. 꿈속에서 할아버지한테 어찌나 혼이 났던 것인지 한동안 할머니 방에 있던 할아버지 사진을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뒤 부모님은 작은 언니의 남자친구를 다시 초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면 볼수록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작은 언니의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엄마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보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첫째 사위랑 좀 다른 것 같긴 하네. 엄마가 웬일이래?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네 형부는 말을 좀 얄밉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니. 근데 저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길래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너무 나대지는 말고 난 여전히 성에 안 차니까. 근데 갑자기 왜 마음 바꾼 건데? 작은 언니가 궁금한 듯 물었는데요. 그야 니들 할아버지가 왜? 아니 그냥 할머니 꿈에 나와서 했던 말이 걸려서 말이야. 엄마가 급히 말을 돌렸는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제게 신신당부를 했었기에 엄마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을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작은 언니의 결혼을 허락했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작은 언니의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에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밝은 표정으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양가 가족들이 다 참석한 자리였기에 큰언니와 형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형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쫙 빼입고 와서는 작은 언니 남자친구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작은 언니 남자친구 가족들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로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들 모두 눈빛이 참 당당하고 정직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또한 작은 언니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여동생도 무슨 연예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예뻤어요. 특히나 눈이 참 매력적이었는데 커다란 눈이 유난히도 예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큰양부 가족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양분의 가족들은 상견례 내내 재산 자랑과 학벌 자랑만 하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암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고 내내 심통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던 엄마의 얼굴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어요. 예비 안 사돈 어르신이 과하지 않게 작은 언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모습은 정중하고 고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양가 아버지 두 분이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우리 아빠와 예비 바깥 사돈 어르신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듯 하더니 옆으로 픽 하고 쓰러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빠를 외치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아빠는 이미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가족들이 아빠를 부르고 있었지만 아빠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언니가 형부에게 외쳤어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해. 의사도 아닌데. 큰형부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예비 작은 형부가 가족들을 밀치고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여동생에게 외쳤어요. 빨리 119에 전화해. 그리곤 재빠르게 심폐소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할머니와 엄마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큰형부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어요. 야, 역시 직업이 직업인지라 손놀림이 보통 손놀림이 아니네. 라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큰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큰양부란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큰양부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작은 형부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작은 언니에게는 아빠의 혀가 말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계속 벌려주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예비 작은 형부의 말에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입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빠의 의식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고 예비 작은 형부가 땀범벅이 된 채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예비 작은 형부의 여동생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내가 해볼게. 그렇게 예비 작은 형부와 동생분이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도중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다행히 아빠의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 가족에게 하늘이 도왔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많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예비 작은 형부가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무사히 퇴원을 했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언니의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 가족들은 작은 형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기에 모든 결혼 비용은 우리 집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작은 형부가 정중하게 거절했기에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다 모이기라도 하는 날이면 작은 형부가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작은 형부네 가족들은 다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랬기에 그날 작은 형부 동생분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엄마에게는 몇 번이나 연습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엄마는 눈을 감고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 중 큰형부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항상 비웃곤 했는데요. 가족들이 큰형부를 노려보며 무시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큰형부가 오지 않게 되어 가족들 모두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감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큰형부를 다들 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형부의 배려 가득한 말과 행동에 다들 감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작은 언니 부부가 집에서 식사를 한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작은 형부 여동생분이 곧 결혼을 하게 될 거란 말을 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는데요.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작은 언니 부부를 집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작은 형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사돈 처녀 결혼할 때 보탰으면 좋겠네. 물론 자네 집안이 이런 거 싫어하는 건 잘 알고 있네만 내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명색이 자네가 내 사위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장인어른 진짜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지가 않아서 그래. 사위도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사위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이 정도 축하는 해줘야 내 맘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네. 그래, 그냥 받아두게나.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겠나? 우리가 정말 기뻐서 그래. 엄마가 작은 형부의 손에 직접 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 가슴 뭉클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형부 동생이 결혼을 하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작은 형부가 식사 대접을 한다며 가족 모두를 한 식당으로 불렀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꽤 고급 식당으로 보였는데요. 한 룸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 작은 언니와 형부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물었어요. 이서방, 이분들은 누구신가? 그게 이분들이 장인 장모님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형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그 뒤 작은 형부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형부의 말에 의하면 전에 형부의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보태줬던 돈 전부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기부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화재 현장에서 순직을 한 소방대원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큰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했던 분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혈병이 이래저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신 돈으로 병원비에 보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네 말은 그 돈을 전부 기부했다 그 말인 건가? 네, 장인 장모님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제 동생도 기쁜 마음으로 찬성했고요. 그럼 우리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아빠가 미안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의 엄마가 부모님 앞에 허리 숙여 다시 한번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받은 은혜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바르게 잘 키우겠습니다. 저기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식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매년 아이에게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꼭꼭 눌러 적은 편지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부모님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평생토록 기부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두 분이 조금씩 기부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할머니와 엄마가 기쁜 듯 외쳤어요. 어머님, 소아암 걸렸던 수연이 말이에요. 수술 잘하고 회복도 아주 빠르다고 하네요. 오늘 수연이 엄마가 전화 와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수연이 엄마가 나중에 꼭 찾아온다고 해서 꼭 한번 오라고 했어요. 그때 보니 소연이가 피자를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치즈 들어간 피자를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뒤에는 피자만 보면 소연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소연이 오면 치즈 잔뜩 넣고 피자 직접 만들어서 먹여야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쁜 일을 왜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요즘 들어서 애들 수술 잘 됐다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님께서 대노하시면서 효자손 들고 화를 내신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둘째 사이 들어온 뒤로 가족이 더 화목해졌잖아요.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아마도 그 양반이 좋은 일 많이 못하고 가서 우리라도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둘째 손주 사이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할머니와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가족들에게 할아버지 꿈 이야기를 했었기에 우리 모두는 할아버지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뒤에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뿌듯한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득 상견 옛날 작은 형부 가족들의 눈빛이 왜 그리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어요. 요즘은 할머니와 엄마가 작은 형부를 옆에 끼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돈보다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